요즘에는 ETF의 투자에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새로이 좋은 ETF 종목들이 계속 발굴해서 신규 상장 중에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신규 상장하는 국내 종목이 아닌 미국 종목 구성으로 되어 있는 새로운 ETF들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지만 그중에 눈에 띄는 종목들은 항상 여러분들과 정보 공유 차원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미국 증시의 대표적인 빅테크 기술주 그룹인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걸 제외한 나머지 493개 S&P 500 기업에만 투자하는 ETF가 또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그동안 보면 S&P 500 중에 총 500개 종목 중에 매그니피센트 세븐, 요 알짜배기를 빼면 493개 종목 아닙니까? 여기에만 투자하는 거예요. ETF 전문 자산 운용사예요. 디파이언스 ETF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제외한 나머지 S&P 500에 493개 기업에 투자하는 ETF를 출시했어요. 이 ETF는 미국 시간으로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티커가 XMAG.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 국내 원화로 투자하는 빅테크 종목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거 MAGS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투자하는 것은 MAGS, 복수 AS예요. MAG에. 그런데 이 MAG,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없다는 뜻의 X를 맨 앞에 넣고 XMAG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XMAG와 MAGS 구분하시죠? MAGS는 빅테크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에 투자합니다. 작년 봄부터 시작했어요. 이제 1년 조금 넘었죠.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을 뺀 나머지 493개 종목에 투자하는 XMAG가 또 시작됐습니다. 이 ETF는 MAGS는 작년 4월 출시했어요. 현재 지난 1년간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S&P 500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빅테크주들이 반도체와 함께 수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알고들 계시죠? 현재 우리가 투자 중인 대표 ETF들 보면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 중심 빅테크주들과 반도체 가장 수익률이 높고 그 다음이 나스닥 100이죠. 그 다음 수익률이 S&P 500 가장 수익률이 낮습니다. S&P 500의 대표 ETF죠. SPY의 상승률 39%. 이거를 넘어서 MAGS는 62%, 거의 2배 가까이. 근데 사실 1년 동안에 S&P 500, SPY가 1년 동안에 10%, 12% 아니라 지금 39%예요. 어마어마한 수익률입니다. 그런데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투자하는 MAGS는 62%의 상승이에요. 올해 들어서도 SPY와 나스닥 100, QQQ의 똑같은 수익률이에요. 소수점 반올림에서 보면 23% 똑같죠? 나스닥 100과 S&P 500이 똑같이 SPY, QQQ 23%. 그런데 MAGS는 47%로 월등히 2배 가까이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원화로 투자하는 타이거 S&P 500 현재 올해 들어서 29%,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28%. 그런데 2배 가까이 높은 타이거 미국 테크탑10은 45%의 상승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되 안정적인, 가장 장점이 있죠. 안정적인 S&P 500에만 투자하는 것보다는 기술 나스닥 100과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와 또 이 빅테크주들과 함께 분산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올해 연중으로 1년 동안, 5년 동안, 10년 동안 수익률의 상승률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몇 가지 종목들에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로 나온 ETF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 아시죠? 애플, 알파벳,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미국 증시를 주도해온 종목들이에요. 이거를 제외한 S&P 500 기업의 시가 비중에 따라서 가중치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골드만삭스가 지난 10년간 지속된 미국 시장의 황금기가 막을 내릴 것이라 그랬어요.
그거는 예상을 하는 것뿐이지 정확히 맞지는 않죠, 당연히. 데이비드 고스틴 골드만삭스 수석 전략가가 이끌고 있는 주식 전략팀이 최근 보고서에서 나온 거예요. 미국 증시의 벤치마크 S&P 500 지수의 총 수익률이 앞으로 10년간은 연 3%씩 오를 거다라는 전망을 내놨어요. 예상도 너무나 낮은 예상이에요. 골드만삭스의 예측치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12%, 13%였거든요. S&P 500이. 또 역사적인 100년으로 봐도 10%, 11% 정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정말 크게 못 미치는 거예요.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골드만삭스의 전략가들이 그동안 빅테크 기업의 주가 상승이 집중됐던 점, 미국 경제 성장률 축소 전망 등을 앞으로 향후 수익률 부진의 주된 이유로 들은 것입니다. 미국 증시가 지난 10년간 저금리와 견실한 경제 성장에 힘입어서 기록적인 성장을 이뤘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S&P 500 지수 전체 시가총액의 36%나 차지해요. 상위 10개 종목이. 그런데 이걸 빼고 나머지에 투자를 하니까 앞으로 수익률을 우리가 비교해보면 나오겠죠. 보고서를 보면 상위 종목 수익률이 2000년 전후 닷컴 붐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 그때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장을 주도해온 상위 종목들이 매출 증가와 이익률 상승세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수익률이 둔화할 것이라는 예상이에요. 골드만삭스는 S&P 500 이 지수 총 수익률이 미국 국채 수익률보다 낮을 확률 72%로 보고 있어요. 또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을 33%로 추산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률 그러면 2%에서 3%예요. 그러니 은행에 돈을 넣어두게 되면 그거에 비슷하게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은행에서 이자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물가 상승률 생각하면 은행에 돈을 넣어두게 되면 그 돈이 불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돈의 원리를 알게 되면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골드만삭스는 투자자들은 향후 10년 주식 수익률이 일반적인 성과 분포의 하단에 머물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라고 권고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497개의 종목들에 투자하느냐, 또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을 비롯한 탑 10 종목들에 투자를 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비교를 해나갈 것이지만 매출 규모나 이익 면에 있어서 또 매출 이익 매년 성장성에 있어서는 지금 탑 10 종목들,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을 한동안 따라오기는 쉽지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별 종목도 어떤 종목이 더 많이 올라갈지, 어떤 종목이 떨어질지, 어떤 ETF가 성적이 더 좋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